안녕하세요. IPO를 연기한 마켓컬리 오아시스 그리고 동종업계 11번가나 SSG닷컴은 어떨지에 대한 뉴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이제 현직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상장을 연기한 건 당연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11번가나 SSG닷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와 오아시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건 새벽 배송이죠. 대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강점을 가진 우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조차도 로켓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배송인 것 같지만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사람들이 잠자지 않고 물건들을 빨리빨리 쫓겨가면서 날라서 사람들의 집 앞에, 문 앞에 갖다주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의 피와 고름을 짜서 보내는 게 새벽 배송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기 근무가 어렵습니다. 왜? 낮하고 다르게 새벽에는 정신줄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낮이 아닌 밤에 계속 일하다 보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잠도 잘 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른 아침에 소주 한두 병씩 먹고 이렇게 자죠. 그래야지 겨우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억지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사람들을 굴려서 배송하는 게 새벽 배송이라는 거죠. 배송비도 일반 택배비보다 한 2배 이상 높죠. 2배, 3배입니다. 아무래도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는 새벽 배송이 혁신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그 물류망 그리고 물류 관련한 인력들을 잘 컨트롤해서 가져갈 수 있냐 없냐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주식 상황까지 안 좋다 보니까 공모해가지고 공모 가격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오아시스는 공모 가격을 35,000원에서 한 4만원 이내로 이제 받고 싶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그 아래 가격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나오겠구나, 답이 안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내려놨던 거죠. 마켓컬리는요. 마켓컬리가 무슨 강점이 있습니까? 강점 따위는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더 움직이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중도 하차했잖아요. 11번가는요. 11번가 답이 있습니까? 11번가 답 없습니다. 11번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비용을 써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어필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보니까는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좀 고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물류비를 좀 줄이고 손익을 좀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손익이 개선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영입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좀 경쟁력을 가져갈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막상 아마존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는 우아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는 좀 별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점점 하게 된 거죠. 왜냐? 아마존을가 제외해가지고 영입한 거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게 맞죠. 근데 그 내부에 디테일함은 부족했던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5년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이제 달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장해야 되는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처럼 여의치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수혈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악착같이 빡빡하게 이제 쪼아대는 거죠. 사람을 쪼아가지고 뭔가를 혁신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쿠팡이 예를 들면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쪼아대지만 쪼아대는 걸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악착같이 쪼아대는 것 플러스해서 IT 기술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11번가는요. 과연 뭐가 있지?
뭐 물리혁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11번가 2.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서 어쩌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를 2명을 두고 공동체제로 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사실 확 이렇게 눈에 잡히는 게 없죠. ssg.com 뭐 G마켓은 경쟁력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ssg.com이다. 그럼 뭐가 있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11번가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멈췄다고 얘기하고요. 작년에 원래 상장하려고 했던 SNC.com은 올해로 미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해법은 어떻게 흑자를 낼 거냐는 수익 모델을 좀 사람들에게 내보여야 되는 거죠. 마켓컬리가 뭐 기업 가치가 4조다. 그리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6조 7조 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1조 원이죠. 근데 그 1조 원조차도 사실 과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비용을 써서 저기 이제 세액 배송해 주는 거, 그리고 뭐 유명 모델들을 써서 앞단에서 뭐 TV 광고 이런 것도 하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지? 마켓컬리에서만 독보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냐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시총 한 1억, 1조 2,500 얘기했지만 지금 6천억이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커머스의 그 IPO, 상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몇 년간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11번가나 SH.com도 그닥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하고 오아시스나 마켓컬리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나마 상장해서 이커머스 중에 재미를 본 건 나스닥으로 외상장한 쿠팡뿐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쿠팡과 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 정도 말고 나머지 이커머스 기업들의 존재감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전략을 살펴보더라도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비용 절감하겠다, 뭐 수익 개선 모델을 찾겠다, 뭡니까 뭐 버티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전문가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 뻔한 얘기들, 확실하게 이렇게 저런 부분에 강점이 있네, 이런 괜찮은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상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커머스 업계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